자, 다음 순서는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닥터의 비법 척추관절 톡톡 코너입니다. 남성보다 중장년층 여성에게서 2배 이상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 하나 있는데 임신, 출산, 잦은 가사노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질환의 정체는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진짜 내가 하루하루가 진짜 이게 지옥인가 그런 생각을 다 했다. 그래, 어머님들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결국 4기까지 왔다. 그걸로 인해서 허리도 안 좋아지고 당뇨, 고혈압, 거기에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삼 년 동안 요가를 했어요. 요가를 하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선생님 하는 대로 선생님이 땅에 닿게 고개를 숙이면 나도 땅에 닿게 하고 옆에로 땅에 닿게 하면 나도 땅에 닿게 하고 그렇게 선생님 따라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라고. 어머. 내 몸에 안 맞게 과도하게 운동하신 거네요. 무리하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무리했네요. 이건 아프실까. 여기 사진이 아주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무용, 연극 이런 게 지금 해마다 대학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하긴 3년 전에 요가를 하실 정도였으면은 평소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다리가 더 아플까 봐서 내가 그걸 자중을 하느라고 못 하고 있지. 어떡해. 아유, 맞아. 진짜 일상이 확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무릎이 아플 때는 진짜 쑤신다기보다도 머리가 꼭 처박히고 있는 것처럼 앉았다가 섰다를 너무 못해요. 우리 집에서도 통증이. 이 4층이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그냥 멈췄었어요. 한참 그 순간을 아픈 때는 있어야 돼. 멈춰 있어야 돼. 이 다리로 인해서 고민하고 골치 아프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치매 아닐까? 걱정돼요. 맞아. 맞아, 내 몸이 한 곳만 아파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항상 바로바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게요. 여기 있는 연골판이 다 닳아서 아프신 거예요. 아유. 아파요. 안쪽에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아이고.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니까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간격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3기로 진단될 수 있고요. 3기여도 통증이 심하시고. 아, 저런 거는 그냥 봐도 많은 아파 분들이 보여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빨리 알 수가 있는가? 일단은 소리가 나거나 물 차고 가끔 시큼시큼 통증이 오고 집에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가 진단법이 필요한가 잘 모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결국 4기까지 왔다. 그럴 경우에 그럼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인공관절 수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바로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치료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무섭기는 해. 주사만 맞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무릎도 봐봐 이렇게 안 했으면 못 했거든. 아주 튼 좋아질 줄은 몰랐어 아주 너무 좋아.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사기, 말기 관절염의 상태였죠. 수술 전에 어머님 엑스레이와 수술 후 2달 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넓어졌어요, 무릎과 딱 무릎 관절이 봐도. 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무릎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시고 무거운 걸 막 들고 다니시고 하시니까 일하다 보니까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면서 이 무릎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진짜 알면서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빠진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정상 무릎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 아니면 쪼그리고 앉는 행동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을 때도 다리를 꼬고 앉는다면 관절에 압력을 주게 되어 관절염을 진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무섭네요. 지금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배워두면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연골 오래 내가 사용하는 거. 항상 네. TV 보면서도 그냥 안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쭉 당겼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줄도 이제 막 더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는 이 운동을 안 쉬고 계속 해줘요. 근육이 또 이 중요하잖아요. 관절은 네. 근육이 없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약해진 근력의 관절은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키워갖고 충격 완충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도 제대로 하는 게 스쿼트를 두 중요하죠. 가지 정도로 나눠서 시작해 볼게요. 무릎이 발끝 넘지 않게 정면 보시고 천천히 앉아주세요. 아, 저기 벽에 기대서 통증이 하면 전까지만 앉았다가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하나. 통증이 있기 전까지 무리하지 엉덩이를 마시고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서 여기까지. 통증이 있기 전까지만 갔다가 천천히 또 발, 올라오시고. 앞에 잡고 하는 방법. 세 번째 운동 이제 박스업인데 왼쪽 다리 그대로 있고 오른쪽 다리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넌 어디서 운동하실 든지 할 수 때는 있는 건강한 거야. 쪽이랑 다음 불편하신 쪽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다 근데 모든 운동도 또 수중에서 무리하면 안 돼. WHO에서 노화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이 들어도 노화가 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무릎의 관리와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노화를 이겨내는 것도 병을 극복하는 방법이군요. 노화는 질병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의해서 발병된다고 그 이름이 원래 이렇게 퇴행성이 붙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요 그 원인이 단순 노화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고 해서 골관절염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 30대 환자 수가 2018년에는 18만 5천 명에서 19년도에는 19만 7천 명으로 1만 명이나 뚝 증가를 한 그렇게.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는 정말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20, 30대가 걸리는 이유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리한 운동과 부상 그리고 체중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관절염 발생 위험은 여성의 경우에 4배, 남성의 경우에는 4.8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반대로 이 비만인 사람이 5kg 정도만 감량을 해도 관절염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일단 참고하셔야겠네요. 살을 좀 빼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무릎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손가락, 고관절, 척추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릎 외에 다른 곳이 아파서 뭐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좀 정밀하게 검진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무조건 빨리 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